자, 업무용 승용차 세무 조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 경로는요, 과목별 세무 조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여기서부터 쭉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형자산, 고정자산이다라는 얘기예요. 유형 고정자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떠올려야 되는 건 뭐예요?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죠. 수익 창출에 기여하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 여기 시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감가상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을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나아가 더 추가적으로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편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개인 사적으로 쓰는 차량들을 다 법인 명의, 회사 명의로 해가지고 다 비용 처리해 먹고 세금 빼먹고 다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느냐? 야, 보험 가입해라.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라. 그리고 운행 일지를 좀 써봐라. 업무적으로 쓴 부분 그리고 사적으로 쓴 부분 한번 구분해 보자 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비용 같은 게 송금불사님 하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구분은요, 업무용 승용차별로 차량별로 일일이 다 구분하게끔 돼 있어요. 크게 비용을 취득 관련하고 유지 관련하고 구분해 본다면 취득 관련 비용이야 차량을 취득했으니까 그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다니까 취득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가 될 거고요. 직접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렌트 리스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임차료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취득 관련 비용으로 분류가 될 거고요. 그 외 유지 관련 비용이야 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뭐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같은 게 유지 관련 비용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리스 차량하고 렌트 차량으로 볼 수 있어요. 리스 차량은 임차료, 보험료,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보통 이제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는 이렇게 계산한다.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해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더라라는 얘기. 렌트 차량은 감가상각비 렌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 한 70%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관련된 세무 조정은요, 일단 업무용 승용차는요, 다른 유형 자산들의 경우 감가상각은 뭐 좀 자유롭게 정해져 있죠. 내용 연수를 5년, 뭐 10년,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다른 유형자산과 달리 내역연수는 무조건 5년으로 하고 정액법을 적용해서 상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업무용 승용차를 하고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면 이런 규정은 적용받지 않아요.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관련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이 규제만 적용을 받을 뿐이지 그 외 나머지 막 이렇게 막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는 뭐 돼요? 부가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고 제가 회계편에서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승합차, 트럭, 뭐 경차,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다라고 얘기했고, 뭐 경비업이라든가 자동차 운전 학원이라든가 임대업이라든가 뭐 등등등 자동차 판매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차량은 또 제외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영업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 외의 승용차들은 전부 다가 업무용 승용차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감가상각비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나올 거고 그리고 세법상 한도 금액이 나올 텐데 자, 회사 계상액이 세법상 한도 금액보다 더 크다, 더 많이 계상했다. 한도를 초과했으니까 그 한도 초과액은 송금물사는 유보 처분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세법상 한도액보다 미달해서 계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시부인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 하는 세무조정에서는요. 시인 부족액이죠. 한도 미달해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냥 소멸한다는 게 원칙이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기 부인액이 있었으면 전기 부인액 범위 내에서 송금 추인하는 부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도 미달이다. 그거는 임의 조정 상황이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신고 조정에서 송금 산입하지는 않았는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한도 미달액이 나오면 손금 산입 유보. 물론 이 유보는 뭐 마이너스 유보, 실무상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는데 법으로서는 그냥 다 유보라는 말로 통일을 시키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일반 유형, 다른 유형 고정자산과 달리 다른 유형 고정자산은 어떻게 해요? 임의 상각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도에까지 계산하든지 말든지 해라라는 얘기고요. 그와 달리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불산입 사항을 딱 보면요. 일단 뭐 보험 가입이라든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세무 조정을 할 텐데 임직원 전용 보험입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는 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승용차를 구입해서 일반적으로 보험되는 그런 부분과 달리 임직원 전용 보험입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험 회사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만 전용해서 운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직원이 아닌 뭐 가족, 뭐 아들, 자녀들 막 이렇게 해서 운전했다. 그럼 무슨 차량이라고요? 무보험차. 사고 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적인 차량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다 왕창 다 송금불산입하고 누가 타고 다니니 해서 귀속자 상여 등의 소득 처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거기에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해야 돼요. 자,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 나올 거고 그 관련 비용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까지만 송금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사용 비율,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그 비율만큼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적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요? 총 주행거리. 예, 업무용 사용거리분의 총 주행거리 이 부분이 업무 사용 비율이다. 업무 사용 비율까지만 송금 인정하고 업무 사용 비율 이외 비율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겠다. 자, 이때 한도 초과가 된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하고 어떻게 귀속자한테 상여 등의 소득 처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작성 안 했어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비용 한 1,500만 원 요 정도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1,500만 원이 초과된다. 그때 업무 사용 비율은 1,500만 원 나누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불산입 그리고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할 거냐? 2월에서 송금 산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요.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나올 텐데 거기에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한도액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800만 원은 또 넘어가지는 못해요. 1년에 그러니까 800만 원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면 승용차가 뭐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5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무조건 내용연속 5년이라고 했고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는데 그래? 800만 원? 그러면 항상 200만 원 한도 초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물론 차량이 좀 싼 거 국산차라든가 뭐 소형차 좀 싼 거는 뭐 한도 초과 나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대형차, 고급차 뭐 특히 수입차 같은 거 비싼 차들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계속 나오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소득 처분,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세무 조정을 해요. 송금불산입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은 반드시 따라다닌다고 했을 때 일반 차량이다라고 한다면 자가차량이에요. 자가차량이야 어떻게 해요? 회사의 소유고 자산부채의 차이, 장부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 처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보 처분합니다. 유보 처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언젠가 유보를 만나서 추인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계속 사후 관리를 해줘야 돼. 어디다가 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 자가 차량이 아니라 임차료 같은 거, 리스 차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한도 초과했으면 유보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소득 처분 중에서 기타 사회 유출은 한 번 하고 끝나버려요. 별도로 사후 관리할 게 없는데 이때는 추인을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서식에서 사후 관리를 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도 초과가 됐지만 나중에 손금으로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 사회 유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용차 관련 서식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한도 초과액 됐던 거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영원히 한도 초과액이 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참 미루어서 송금 산입되는 그런 구조다는 얘기. 그래서 2월해서 손금 산입을 해요. 자, 그랬을 때 2월에서 송금 산입하는 또 한도가 있어요. 800만 원 마이너스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이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송금 산입합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은 어떻게 송금 산입 여기 유보했죠. 여기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 송금 추인하면서 송금 산입 유보, 뭐 실무상은 마이너스 유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 이게 서로 상쇄돼서 추인돼서 정리된다는 얘기고 리스 렌트 차량은 송금 산입하면서 마이너스 유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타 처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처분했을 때 처분 손실의 송금불산입 및 사후 관리를 쭉 보면요. 자, 처분 손실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액은요. 처분 손실에서 800만 원을 차감한 이 금액,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을 하는데 이때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하고요. 아, 처분 손실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여기에 감가상각비 송금불산입을 더합니다. 여기에 양도가액, 요게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가 있어요. 회계상 장부가액이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회계상 장부가액이 될 텐데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세무조정 결과 감가상각비 송금불산입액이 있다면 송금불산입 했으니까 이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겠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요게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부가액과 양도가액 차액, 이 부분이 처분 손실이 될 거고요. 자,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로 송금불산입액을 사후관리하겠죠. 해당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송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전에 왕창 다 모두 송금 산입하면서 어떻게 기타 처분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 됐죠? 소규모 법인의 적용 특례가 있는데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 한도 기준액이 떨어져요. 자, 지배주주 등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50%,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라든가 이자라든가 배당소득 뭐라고 했어요? 불로소득 같은 거 이게 합계가 매출액의 50% 그러면서 직원 임직원 5명 미만. 어디서 봤어요? 접대비할 때 한도액 떨어지는 그 규정 봤죠? 그것과 똑같은 얘기야. 이런 법인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송금 산입 한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운행기록부 작성을 안 하면 얼마였어요? 1,500만 원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물론 보험 가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데 이때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액에서 8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처분 손실 기준 금액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 거의 뭐 반토막 또는 반토막 이상으로 기준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법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론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세무조정하는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용 승용차가 뭐라고 했어요? 고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에요? 그러면 고정자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고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부터 먼저 해줘야 됩니다.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 조정을 그 다음에 해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이 서식에서 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여기에 뿌려지는 숫자들, 반영되는 숫자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자료가 입력이 됐죠. 비용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입력이 된 것들 이 자료하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니라 회사에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실무상 뭐 회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뭐 소규모 막 규모가 작은 데들은 뭐 세무 대리인한테 뭐 작성해 달라 아니면 아이 그거 대충 작성합시다 뭐 이런 뭐 사례가 있기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책임지고 작성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행거리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유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닌데. 여하튼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고정자산의 경우 고정자산 등록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등록 화면에 또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런데 여기에 입력된 자료 여기에 입력된 자료 데이터를 CF12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주요 내용들, 뭐, 총 주행거리라든가 업무용 사용거리, 뭐, 업무 사용비,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서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운행기록부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뿌려질 텐데, 여기 11번. 감가상각비, 여기 입력하는 부분은요, 감가상각비 혹시라도 세무 조정한 결과에 한도 초과로 송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해요.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여기서 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빼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부인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 자, 그리고 리스 차량이 있다면 여기 12번 임차료 감가상각비 포함 이 금액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계산해서 여기 13번 감가상각비 상당액란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상당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모르면 이런 부분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참조, 렌트 차량 이 부분을 아까 좀 전에 이론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를 처분을 했다. 처분을 한 경우에 어디가 있냐면 44번 양도가액은 매매가액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보통 이제 양도했다, 처분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데 리스라든가 렌트 차량 이런 부분들은 임차기간 종료돼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매년 800만 원 송금 추인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사후관리 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차량도 감가상각이 완료된 경우도 똑같이 계속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여기 31번 여기 31번 송금불산이 40번 송금추이 52번, 58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요. 이 부분들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F3 조정 등록.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계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계산하는 산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던 것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아집사 해서 보여드린 거고 컴퓨터에서는 누가 하래? 지금 방금 컴퓨터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땡땡 해가지고 F3 조정 등록 통해가지고 어디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송금불산입액 중에서 업무 미사용은 상여, 자차 한도 초과의 유보, 리스 이런 부분들은 기타 사회 유출로 간다고 했고요. 나머지 37 전기 2월에 처분이 이런 부분들은 명세서에서 차량별로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뭐 37번 뭐 이런 부분들, 56번 뭐 처분일, 뭐 전기 2월에 이런 부분들 할 거고요. 여기에 소규모 법인이 있다고 했죠. 소규모 법인. 소규모 법인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 표시해 주게 되면 알아서 한도액이 팍 줄어버릴 거예요. 한도액 팍 줄어버린다고 했죠. 1,500만 원짜리가 500만 원, 800만 원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던 거. 800만 원이 400만 원인가? 그렇게 줄어드는 거 자동적으로 반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